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파업 한복판 한 통의 노란 봉투가 도착합니다. 안에는 단돈 47,000원. 그리고 그 노란 봉투 하나가 15년 만에 법이 되어 돌아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이날부터 한국 노동시장에 큰 변화 하나가 시작됩니다. 이름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입니다. 오늘은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노란봉투라는 이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노조가 파업을 하다가 회사와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주간지에 노란 봉투 하나를 보냅니다. 그 안에는 47,000원이 들어있었고 이 돈을 모아 노동자들의 손해배상금을 같이 나눠 내자는 제안을 남겼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색을 따온 이 노란 봉투는 곧 전국적인 연대 캠페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조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물리는 구조를 바꾸자는 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고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럼 실제 법 조항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핵심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사용자냐입니다. 원래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사람만 사용자인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하청회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직원 지시에 따라 일하고 급여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원청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서류상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까 나는 책임 없다 라고 빠져나가던 원청이 이제는 일정 부분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교섭 의무를 질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두고 싸울 수 있느냐입니다. 예전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같은 눈에 보이는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통폐합처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일부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길이 넓어졌습니다. 물론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다 파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한정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회사 방향성을 둘러싼 싸움이 합법적인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커진 셈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업하면 어디까지 물어내야 하느냐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파업 한 번 했다가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개정된 3조는 완전히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면제 조항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장치를 넣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고 노조를 무너뜨리거나 활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또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사람의 역할, 참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책임을 나누게 하고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합법적이거나 불가피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예전처럼 무제한 손배 던지기는 어려워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 조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3월 11일 이후 현실에서는 어떤 장면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이 법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는 쪽의 시각입니다. 노조와 노동계는 이 법을 늦게나마 노동 3권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법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처럼 기존 구조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통로를 조금이라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파업을 고민하다가도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집까지 뺏기는 거 아니냐, 이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최소한 정당한 교섭과 쟁의를 했는데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의 손배를 맞는 일은 줄이자는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계는 이 법을 두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원청 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계약서 기준으로 우리 직원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지배력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법원이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어디서부터 소송 리스크가 생기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손해배상 제한 규정이 불법 쟁해 행위까지 사실상 보호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한다입니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이 원칙을 흔들고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한국을 노사 갈등 비용이 높은 나라로 볼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1일 이후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장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제조업과 물류, 건설 현장입니다. 하청과 용역, 파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들이죠. 이런 곳에서는 원청이 나는 우리 회사 직원만 사용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장면이 더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결정권이 있는 쪽과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하청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새로운 숙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파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업 한 번 잘못했다가 손해배상 몇십억 맞는다는 공포가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법에 손배 제한 장치가 들어오면 노조는 합법성의 경계를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쟁의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접 손배로 누르기보다는 초기에 교섭 테이블에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더 큰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는 법원과 행정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무엇인지, 정당한 노조 활동과 위법 행위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 모호한 표현들은 결국 개별 사건에서 판사와 행정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몇 년은 법 조항보다 판례와 행정 지침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로는 예상 밖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아예 노조가 조직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업무를 잘게 쪼개거나 외주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현장에서는 노조 내에서도 이제는 예전보다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의 가장 큰 쟁점은 힘의 균형을 어디에 맞추느냐입니다. 노동계는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만 바로잡자는 거다. 경영계는 말합니다. 이 법이 노사 균형이 아니라 노조 쪽으로 더 기울게 할 거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몇 년간의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천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법은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사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체감해온 노사 갈등의 비용, 쟁의권과 재산권 사이의 충돌,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공백을 한 번에 풀어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 거대 노조 지도부나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현장을 지키는 중소사업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 법을 두고 더 많이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헌법소송, 보완입법, 노사정 논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편이냐보다 이 룰이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구조적 효과를 낳는가를 차분하게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어디까지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지금까지 실버 머니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